현재 한국에서 각종 민폐짓을 벌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조니 소말리라는 유튜버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민폐짓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응에 전 세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인들의 행동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딜라일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고 특징이라면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한국은 역사만 보더라도 매우 극적이고 또 한국은 미국과 다른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한국에 호기심을 가지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린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자원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지만 빠르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입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탱크 한 대 없는 국가에서 현재는 최고의 군사강국으로 발전했죠. 이건 엄청난 자원으로 인해 손쉽게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미국과는 정반대되는 스토리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또 어떻고요? 역사가 짧은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5,000년이라는 찬란한 역사를 가졌고 강대국 사이에서 한 번도 주권을 빼앗기지 않은 한국의 역사는 정말 드라마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이상하리만큼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또 기타 한국인들과의 인연이 매우 깊었기에 한국을 매우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달간의 휴가 동안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엄청난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죠. 그건 바로 조니 소말리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민폐를 끼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 도착했고 갖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조니 소말리는 미국 현지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였죠. 도대체 얼마나 악질 유튜버면 미국 현지에서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인가? 저는 국제망신을 시키는 소말리의 행보에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말리의 민폐는 제게 뜻밖의 기회로 작용했어요. 바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에서 한국에 간 김에 소말리에 대해 취재해서 정보를 보내오라는 요청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본사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한 일수만큼 1.5배의 휴가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왔죠. 아무래도 소말리는 미국에서 생각보다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이었고 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매우 강하므로 저는 회사의 요청을 거절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나 좋아하던 한국에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휴가까지 얻을 수 있었으니 이건 믿질 게 없는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말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죠. 그리고 소말리는 알면 알수록 정말 최악인 놈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소말리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과 태국, 이스라엘 등에서 각종 민폐짓을 저질렀는데요. 그는 일본에서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일본 입장에서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며 일본인들을 도발했고 또 길거리에서 일본 여자들에게 무례하고 성적인 농담을 건넨다던가 하며 이유 없이 사람들을 괴롭혔죠. 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또 행인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형편없는 민폐 행동들을 일삼았거든요. 그러나 소말리가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다른 국가들에서는 소말리를 통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안전한 국가만 골라서 다니기 때문인 이유도 있었고 또 소말리는 늘 자신을 호위하는 덩치 좋은 패거리들과 함께 다녔기에 소말리가 아무리 민폐짓을 하고 다닌다고 해도 그를 저지하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려서부터 한국인들과 많은 인연을 맺으면서 살았고 한국인들은 상대가 레슬링 선수든 아니면 키가 200cm에 달하는 거인이든 자신들의 국가를 모욕하는 상대는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다녀온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는 달리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신장과 체격을 자랑하므로 소말리가 아무리 덩치 좋은 친구들과 함께 다닌다고 해도 한국인들을 막을 수 있을 리는 없어 보였죠. 아무튼 소말리는 한국에 오자마자 작정을 했다는 듯 민폐짓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키스를 해댔고 이를 비판하는 채팅이 올라오면 위안부는 돈을 벌러 자발적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한국인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이들을 동정할 필요가 없다. 이건 그저 동상일 뿐, 과민 반응하지 말라 등 역사의식을 완전히 무시한 답변을 건넸고, 또 역시나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과 희롱성 발언을 하며 애꿎은 사람들을 괴롭혔죠. 그런데 그는 이러한 자신의 민폐 행동에 완전히 심취했는지 이내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케이팝은 역겨운 음악이라며 비난을 시작하더니 이내 자신은 미국에 있었을 때 케이팝 팬들을 전부 두들겨 패버렸다며 자신이 한국에 온 이상 방탄소년단의 팬들을 보면 전부 때려눕힐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여긴 미국이 아니라서 총기를 구할 수 없기에 망정이지, 만약 미국이었다면 총기 사용까지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은 사격 실력이 좋은 베테랑 저격수라며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저는 그의 방송을 보고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른 채로 한국에 왔기 때문이죠. 물론 한국은 매우 안전한 국가며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그 어떠한 문제도 없이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말리는 딱 거기까지만 알아온 채 한국에 온 모양이었죠. 한국인들은 의무적으로 2년간 군대에 다녀와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만약 소말리가 한국인들에게 총으로 덤빈다면 소말리는 3초도 안 돼서 하늘나라에서 후회를 하고 있을 게 분명했죠. 왜냐하면 분명 미국은 총기 사용이 자유로운 국가고 한국은 총기 규제가 매우 엄격한 국가지만 한국인들은 2년간 군대에서 전문적인 총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프로들을 총으로 이긴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제 대학생 시절을 회상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당시에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뜬금없이 사격이나 하러 가자는 제안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지역 사격대회에서 우승까지 했을 정도로 사격에 관해서라면 베테랑이었고 아무래도 그가 뜬금없이 사격을 하러 가자고 제안한 이유는 그가 짝사랑하는 동아리원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인 듯했죠.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된 실탄 사격장에서 당연히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는 뜬금없는 한국인 민재에게 보기 민망할 정도로 완패하며 완전히 고개를 숙여야 했는데요. 민재는 쏘는 족족 명중하며 사격장 최고 기록까지 경신했으나 지역대회 우승자였던 그는 민재가 낸 점수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지역대회 우승자였던 그는 매일같이 자신은 미국 최고의 총잡이라며 있는 대로 허세를 부려댔지만 민재는 자신의 사격 실력을 자랑하기는커녕 평소에도 말수도 별로 없고 평범한 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공학도였던 민재는 매번 무거운 백팩에 노트북을 짊어지고 다니던 그야말로 살면서 총 한 번 못 쏴본 범생의 이미지였죠. 그런데 총 쏘는 법도 모를 거라고 생각되었던 그가 지역대회 우승자를 완전히 사격으로 압도하다니 저희 모두는 민재의 사격 실력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재는 그저 자신은 2년간 군대에서 복무했고 자신의 부대에서 사격으로 특출난 편도 아니었다며 자신의 아버지만 해도 20발 만발의 특등사수였다며 겸손함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저는 평범한 척을 하며 힘을 완전히 숨기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 되었고 그저 평범하게 길거리를 활보하는 한국 남자들일지라도 유사시에는 백발백중의 저격수가 되어 적을 완전히 섬멸하겠구나 싶어 한국인들에게는 절대로 까불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뭐 아무튼 저는 소말리가 길거리에서 흔하게 보이는 한국인 노인마저도 그의 숨통을 3초 만에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허세를 부리는 모습에 학을 떼기도 했지만 선을 완전히 넘은 소말리에게 애도의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본 같은 다른 국가들이라면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대우를 받고도 절대로 참을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애꿎은 한국 여성까지 건들다니 한국 남자들은 절대로 참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한국인들은 행동으로 나서더군요. 일단 소말리는 허세는 잔뜩 부려놓고는 겁은 났는지 어김없이 자신의 패거리들과 함께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번화가에서 전범기를 펼쳐 보인다든지 한국은 일본의 노예 국가라며 정체불명의 일본 노래를 시끄럽게 틀어놓는다든지 하며 한국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인들이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한국 남성은 길거리를 활보하며 민폐를 부리는 소말리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소말리는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했거든요. 또한 소말리와 함께 다니던 덩치 큰 흑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덤벼들자 한국인들은 그 흑인까지 제압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군대에 다녀왔을 뿐더러 키와 체격 조건 또한 서양인에 맞먹는 수준으로 컸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인들에게 대항하려면 소말리가 일본에서 데리고 다닌 인력의 두세 배는 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말리는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고 결국 같이 다니던 패거리들 전부 한국 남자들에게 제압당해버렸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미국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덩치만 크지 속은 여리여리한 겁쟁이들일 뿐이거든요. 미국인들은 자신들보다 강해 보이는 상대에게는 웬만해서는 덤비지 않죠. 그리고 이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봐왔던 한국인들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웬만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신사들이지만 그들의 조국을 욕하거나 혹은 다른 한국인들을 욕한다면 절대로 참지 않았는데요. 또 한국인들은 상대를 봐가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닌 아무리 강해 보이는 상대라도 전혀 물러서는 법 없이 반드시 묵사발을 내주곤 했기에 미국 현지인들도 한국인들만큼은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우스꽝스러웠던 점은 그렇게 한동안 쓰러져 있던 소말리는 기회를 틈타 자신의 동료들을 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다는 건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끝까지 그를 뒤쫓아갔고 결국 그의 방송은 황급히 종료되며 며칠간 아예 소식이 끊겨버렸죠. 이러한 다른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응에 소말리는 완전히 넋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시작된 라이브 방송에서 소말리 패거리는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겁을 먹었는지 전부 소말리를 버린 채 각자의 삶으로 도망가 버린 상태였는데요. 결국 소말리는 혼자 남게 되었고 이젠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죠. 그러나 소말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홀로 남겨졌고 한국을 도발하다가 오히려 된통당해 얼굴이 엉망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라이브 방송을 켜며 한국인들의 물주먹은 별로 아프지도 않으며 결국 한국의 경찰과 법은 자신을 지켜줄 테니 한국인들은 지금부터 자신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할 거라며 허세를 부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일본 전범기를 휘날리며 한국인들을 도발했죠. 하지만 그의 허세와는 달리 그는 자신의 위치를 절대로 노출하지 않겠다는 듯 자신 뒤에 벽지만 보이도록 라이브를 촬영했는데요. 동시에 자신의 위치는 절대로 발각될 염려가 없다고 확신한 소말리는 한국 여자들은 너무 쉽다며 희롱을 했고 또 한국은 일본의 노예국가라며 일본 국가를 트는 도발적인 방송을 이어나가더군요. 그러나 그가 이동을 하기 위해 숙소 밖을 벗어난 순간 그의 거만했던 표정은 공포에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그의 위치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소말리가 숙소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소말리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국인들은 소말리의 숙소 속의 광경을 유심히 보다가 웬 피자 박스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피자는 전국에 매장이 2개밖에 없었고 한국인 네티즌들이 그 피자 가게를 중심으로 고시원들을 찾아본 결과 결국 소말리가 머물고 있던 고시원을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였고 소말리는 귀신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 민폐를 끼치며 돈을 벌어왔지만 이런 국가는 난생 처음이라는 듯 공포에 질려버렸죠. 사실 저는 기자로서 한국인들의 이러한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협동심을 보고 그다지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위기의 상황마다 늘 전 세계에서 오직 자신들만 할 수 있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일단 LA 폭동 당시 한국인들의 대응만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미국 경찰들은 그 즉시 가난한 지역이었던 코리아타운을 포기한 채 LA의 부촌만을 지키러 갔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은 쑥대밭으로 변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러한 좌절스러운 상황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죠.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은 폭동을 막기 위해 각자가 지켜야 할 구역을 나누었고 또 감시 교대 근무를 서며 폭동에 대비했는데요. 또한 이들은 군대에서 배운 대로 지역 채널을 통해 무전기로 소통하는 조직적인 방어선까지 구축했죠. 한국인들은 임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옥상을 유리한 저격 지점으로 사용했으며 고위험 경로를 따라 방어 인력들을 배치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전략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인력도 무기도 한정되어 있었지만 놀라운 전략과 아이디어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극대화했고 최소한의 보급품으로 강력한 방어 태세를 유지하면서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거든요. 또한
한국인들은 변화하는 폭도들의 흐름에 대응하고 실시간으로 방어를 조정하는 등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특정 지역이 더 취약해지면 즉시 강화하여 침입자를 막기 위해 고위험 지역으로 사람들을 재배치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전략적 조정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흑인들의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었죠. 물론 한국인들은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모두가 모여 자신들의 가족과 친구, 커뮤니티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점도 대단했어요.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가망 없는 싸움에 목숨을 걸기보다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는 편을 택했을 게 분명했거든요. 즉, 이게 소말리가 망쳐버린 일본과 태국 등의 다른 나라와 한국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위기의 순간 단합하고 또 그 누구보다 미쳐버림으로써 아예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하기도 전에 기세에서 압도해버리거든요. 결국 그렇게나 LA 전역을 긴장시켰던 흑인 무리들은 코리아타운에 제대로 진입조차 못하고 전부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LA 폭동 당시의 한국인들의 저력은 이번 조니 소말리에 대한 위치 추적 상황에서도 정확히 엿볼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단체 채팅방을 조직하여 소말리의 위치를 공유했으며 피자박스를 통한 추론처럼 소말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고 분석하며 자신이 분석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거든요. 폭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은 이번에도 제한된 단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마지막으로 라이브를 종료한 장소에 대한 분석에 집중함으로써 그가 머물 가능성이 높은 숙소를 분석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인들의 위기 상황마다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힘과 소말리의 행동, 위치, 패턴을 분석하여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추론 능력은 전 세계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결국 소말리는 숙소 안에 박혀서 호기롭게 한국을 욕할 때는 언제고 밖에서 대기를 하던 한국인 유튜버를 보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뜨려다가 강력한 펀치를 얼굴에 정통으로 맞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소말리는 분명 한국인들의 펀치는 물주먹이라 하나도 두렵지 않다더니 펀치를 맞고는 거의 몇 분간이나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며 허둥지둥 됐는데요. 일본 등의 다른 나라에서는 소말리가 대놓고 민폐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한국인들의 이러한 높은 수준의 시민적 자부심과 책임감은 정말 특별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혼란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소말리아를 추적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즉각적인 집단적 참여의식이 부족하며 같은 국민이 당하고 있어도 모른 척을 하며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국인들의 이러한 다른 국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대처 모습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역시 한국은 나약하고 이기적인 다른 국가와는 다른 화끈한 국가라며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를 함부로 건드렸다간 큰일이 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다며 한국에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한국에 정말로 두려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이 정도로 끝낼 거였다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는 듯 자신들의 국가를 더럽힌 소말리에게 역대급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한국 경찰은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소말리를 어디론가로 데려가기 시작했는데 소말리는 자신을 보호해주려고 그러나 보다 싶어 싱글벙글하며 경찰을 따라갔지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경찰 조사였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그간 소말리가 벌인 경범죄들을 전부 모아서 고발한 상태였거든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구역에 침입한 적을 절대로 가만히 두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에게 한국을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한 것입니다. 만약 소말리가 벌인 경범죄들이 한두 개였다면 그는 그저 벌금 몇만 원 내는 걸로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소말리는 한국 여자에 대한 성희롱, 몰래카메라,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및 난동, 편의점에서의 기물파손 등 그가 위반한 경범죄는 무려 10가지가 넘었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국에는 가중 처벌에 대한 조항이 있기에 소말리는 한국에서 곱게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말리 입장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소말리는 한국인 여성 유튜버와 단 한 번의 만남을 가졌을 뿐임에도 그녀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며 희롱성 발언을 이어나갔고 심지어 AI 딥페이크 영상까지 합성하며 그녀를 모욕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소말리의 파렴치한 행위 때문에 여성 유튜버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한국인 네티즌들이 단합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여성 유튜버의 메일로 보내준 결과 해당 여성 유튜버는 소말리를 고소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 이러한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지며
처벌 또한 그 어떤 나라보다 무거운데요. 심지어 한국은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국가로 만약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시청하다가 적발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나오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결국 소말리는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는 급하게 항공권을 예매하여 야반도주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한국은 그리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러한 소말리의 행동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소말리에 대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였고 결국 소말리는 한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에 처해버렸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소말리는 약물을 소지했거나 유통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모든 범죄가 인정될 경우 그는 한국에서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이러한 철저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소말리는 현재 남을 괴롭히는 악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한 혐의로 유튜브 계정까지 정지된 상태로 그의 돈줄은 그야말로 완전히 막혀버렸거든요. 결국 그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국에서 체류할 돈도 전혀 후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뜻이기에 그는 한국을 건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말리가 한국에서 성범죄 및 약물 혐의로 유죄를 받는다면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아예 해외 입국 자체가 안 되는 처지가 되고 마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물 및 성범죄는 극악무도한 중범죄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에서 유죄를 받았다는 건 사실상 소말리는 이제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말리의 수익원 자체가 해외 민폐 콘텐츠를 제작하며 후원을 받아먹는 것인데 유튜브 계정 정지에 다른 나라로의 입국도 전부 막혀버린다니 이건 소말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소말리는 한국에서 유죄를 받고 감옥에 투입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서의 소말리에 대한 여론은 정말 최악을 달리고 있거든요. 원래 미국인들은 웬만해서는 미국 국적자의 편을 들어주곤 하는데 현재 소말리의 한국 민폐 사건은 미국 전역에 퍼져 있으며 미국인들은 왜 동맹국인 한국을 괴롭히며 나라 망신을 시키냐며 매우 분노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몇몇 미국인들은 소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동시에 발포해버려서 미국의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정말 소말리 입장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워낙 미친 사람들이 많기에 이러한 소말리에 대한 선전포고가 허위 주장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태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매우 신사적인 사람들로 소말리가 한국의 감옥에 투옥된다거나 혹은 한국에서 지내게 된다면 적어도 목숨을 위협받는 일은 없을 테니 소말리 입장에서는 한국에 남는 편이 좋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감옥에 투옥된다면 소말리는 형기를 채운 뒤 미국으로 추방당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전 국가에서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소말리는 해외 도피도 불가능할 테니 결국 미국에 와서 최후를 맞이해야 할 텐데요. 결국 소말리가 최후를 맞이하는 건 시간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한국에 남는다면 몇 년간이라도 목숨을 보전할 수 있겠죠. 그야말로 소말리는 한국의 까분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러한 모든 자료를 정리한 뒤 언론사에 보낸 상태인데요. 그리고 제가 정리한 기사들은 미국에서 엄청난 화제를 끌게 되면서 미국 전역은 소말리에 대한 분노로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유명해질수록 소말리가 생존할 확률은 점점 낮아진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약간의 유감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번 사건으로 한국의 강력한 면모를 다시금 인지하게 되었고 이 나라에 까부는 것은 정말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강대국 사이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으며 자치권을 지켰던 것도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도 한국인들만큼은 아무도 못 건드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모습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죠. 그리고 저는 이런 멋있는 한국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더욱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